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IR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도 삼성중공업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다른 조선소와는 조금 달리 빠르게 실적을 집계해서 투자자들한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제작한 거지만 11월 달까지 자료가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덱스는 경영 현황, 시황 전망, 미래 기술 개발 현황, 별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이제 경영 현황 위주로 실적을 체크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3분기 경영 실적을 일단 정리를 했어요. 이제 요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 지금 이제 3분기 누계가 7조 나왔고, 분기당 2.3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10조가 약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총 매출이 9조 5천에서 6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오면 직원들은 성과금 기대를 하게 되죠. 그동안 성과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짰던 삼성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들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임금 형성 타결금,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경상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이다. 이렇게 3분기 실적을 정리를 했고요. 계속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속이 될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자, 2024년 경영 목표는 원래 매출이 9.7조 원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4천억, 수준은 97억 불이 목표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누계 매출이 7.2조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3분기까지 3,300억 정도를 달성했으니 무난하게 영업이익이 4천억을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4분기 많이 이제 밀어내고 또 인도하고 나면 그래도 한 4,200억 정도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준 목표가 조금 문제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상선과 해양 제품 믹스를 좀 해가지고 상선이 한 70%, 그 다음에 해양이 한 30%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제 지금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모자란데, 요게 터지려면 이제 애니, 코랄 FNG, 이제 수주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계엄 사태 이후에 해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삼성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코라 FNG 같은 것들 프로젝트 추진하는 곳은 정치적인 부분들 많이 따질 겁니다. 국제 정세라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거 연내 수주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무난히 어차피 이제 옵션선 협의 중인 거라서 대부분 슬롯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LNG 프로젝트 계속 공급이 될 것이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LNG 프로젝트부터 허가 승인 마구마구 내줄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무난하게 될 것 같은데, 요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11월 달까지 수주 실적 및 수주 잔고를 보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68억 불 신규 수주 해왔고, 수주 잔고는 325억 불, 거의 한 40조 정도 되는 거죠. 역시 LNG가 메인이고요. LNG 22척 수주를 했고, 컨테이너 4척, 유조선 5척, VLAC 2척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사실 VLAC를 2척만 수주하면 안 돼요. 이게 또 설계를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VLAC를 더 수주를 해야 됩니다. 더 수주를 해서 설계 비용도 낮추고 계속 표준화된 선박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렵고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LNG가 이게 비중이 빠져버리면 다른 제품군으로 믹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 또 참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주 잔량 보면 LNG가 61%, 컨테이너가 18%, 유조선 8%. 특이하게 생산 설비, 해양 플랜트죠. 해양 플랜트가 유조선보다 포션이 넓어요. 그래서 시추 설비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11%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황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락슨 전망들을 그냥 인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동량들을 베이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NG 수요가 지속 확대 전망을 하기 때문에 LNG 공급 프로젝트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10년 뒤 20년에는 360만 톤이면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속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LNG 환경 규제 강화가 이제 2025년도부터 기준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교체 발주가 되게 불가피하다. 제가 최근에 SK에서 LNG를 4척이나 폐선했다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죠.
요런 얘기입니다. LNG선 교체 발주 불가피하다. 그리고 설령 25년 이상에 해당되는 노후 LNG가 108척 규모다. SK 영상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G선 폐선을 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발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LAC, 그 다음에 VLAC, 암모니아랑 LPG, 우리 한국 조선업계의 미래 먹거리인데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교체 수요가 있긴 하지만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메가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중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대부분 중국이 수주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넘어오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친환경 교체 수요에 기반한 노후 선박 교체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사실 이제 이 LNG만큼이나 컨테이너를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100척이 나온다고 치면 한국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야 20-30척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조선입니다. 탱커, 노후선 교체 발주 수주로 점차 개선 중이다. 노후선 비중이 가장 높고 발주자량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 발주 확대를 기대하지만 역시나 유조선도 중국이 메인 시장입니다. 다 중국으로 가죠. 한국에 발주 내는 것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조선소들을 선호하는 외국 선사들의 기호가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계적으로 중국에다 발주를 내는 게 유조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경 규제 덕분에 교체 발주 계속 될 것인데 또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삥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선마이 증가됨에 따라서 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로 한 번에 갈 수 있었던 거를 양양고속도로 타가지고 강원도 찍고 또 동해안 고속도로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제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톤마이 증가도 긍정적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의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 3사 중에서는 해양 플랜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삼성의 해양 설비 보겠습니다. 현재가 계속 발주가 확대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들은 동시에 여러 개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1년에 하나, 뭐 2년에 한두 개, 뭐 요렇게 수주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 FLNG 프로젝트, 삼성이 수주한 것들, 또 피드 설계하는 것들 적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조선 3사 중에서는 해양 플랜트 사업 부분에서는 독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기술 개발 현황 보겠습니다. 환경규제 동향이야. 결국 이겁니다.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넷제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 모든 유해한 물질을 내뿜는 선박들은 다 폐선을 시켜야 되고요.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타임라인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 때가 와 있어요. 이제 요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동안은 컨테이너 LNG선이 이제 발주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유조선 벌크선도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메인이 어디라고요? 중국입니다. 중국. 한국 아니에요. 한국에서 벌크선 짓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한두 척. 예, 벌크선 지을 수 있는 수지 타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업이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또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현황, 우리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은 이제 탄소 배출 저감, 운항 효율화 요 부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럼 결국은 친환경 디지털 기술,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것들 가야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그다음에 대체율 추진 기술, 디지털 선박 기술 다 필요한 거고요. 근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최성환 부회장님이 모든 걸 통합하라고 하시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통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이 설계 툴로 해야 되고 뭐 유조선은 이 설계 툴로 해야 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이 통합이 안 되는데 통합을 하라고 하니 실무자들이 많이 고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잘 해 나가고 있고 또 기술의 개발로 언젠가는 통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NG 기술 고도화, LNG 밸류체인 전 영역의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 하면 LNG고 사실 맞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다른 조선 3사들도 LNG 잘 만든다. 그래서 아무리 삼성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LNG 수주를 가장 많이 한 조선소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탄소 배관 저감 기술, 뭐 이런 것들은 삼성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뭐 CO2 포집이라든지 SO2 운반선들 상용화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뭐 선량 최적화하고 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 연료, 뭐 메탄올, 암모니아, 연료전지, 원자력 추진, 앞으로 미래 개발 필요한 것들이고요. SMR도 있고 또 수소 연료전지, 암모니아, 메탄올
다 세계적으로 선도해야 될 대체연료 추진 기술입니다. 디지털 선박 개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시스템들을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조선 3사는 각자 개발한 데이터 플랫폼 공통, 선정별 특화, 이거 뭐 삼성 베슬이죠? SBS, 온보드 이런 것들 다 조선 3사가 각자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무인 자동화 자율운항 추진하겠다 목표 굉장히 도전적이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별점 부분들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년도 3분기까지 매출액 7.2조 원, 영업이익 3,200억 정도, 세전이익이 1,600억, 당기순이익도 나쁘지 않고요. 다 전년 대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재무 상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멋있어요. 주 해안 프로젝트 시술 실적 보유했지만 과연 이 프로젝트를 계속 했던 분들이 지금 삼성에 얼만큼 계실지 궁금합니다. 많이들 이직하셨겠죠. 그래서 삼성의 문제는 인력 관리다. 해양 설계 인력도 문제가 많지만 이제 건조 인력들은 또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의 IR 프레젠테이션 12월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을 궁금하시면 삼성중공업 IR 자료에 있습니다.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